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실적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는 진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진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앞서서 주가의 상승 사례를 본다고 한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진해의 전망들을 좀 보기 위해서는 실적적인 측면을 같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 이제 어떻게 될 수 있을지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현재 이제 진해 같은 경우 일본 매출 비중이 높죠. 따라서 일본의 현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진해의 1월에서 3월 국제선 공급과 여기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영향으로 실적적인 측면 기대해 볼 수 있을지도 함께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 같은 경우에 현재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가 상승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진해 같은 경우는 그 중에 제가 일본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 진해 같은 경우엔 과거에는 동남아를 좀 주력 노선으로 삼았지만 현재는 일본을 주력 노선으로 삼고 있으면서 이 LTC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노선별 비중으로 본다고 한다면 한 58% 정도로 좀 가장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일본의 여행객이 증가를 하는지 그리고 현황이 어떤지를 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저 현상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일본 관광객이 폭등을 했고 그 중에 한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대인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단 엔화 약세로 서비스와 체험에 대한 지출이 증가를 하면서요. 3월에 월간 일본 방문객 수가 처음으로 300만 명을 좀 넘어선 모습을 보여줬고 이 가운데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바로 한국인 관광객들이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됐다는 것인데요. 한국의 3월 일본 관광객 수 같은 경우에는 2019년 3월 대비 13%나 이렇게 증가를 한 66만 3천여 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일본에 대한 여객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진해 같은 경우 일본에 대한 일본 노선으로 실적 이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진에어의 이런 국기선 공급이나 여객 현황은 좀 어떨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함께 지켜본다고 하시면요. 제가 여기서 항공 정보 포트를 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요. 네, 보시면 공급석이 23년 1월 3월 대비 24년 1월 3월에 한 29% 정도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객적인 측면을 함께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도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동기 대비 31%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국제선 여객이 좀 큰 폭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진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좀 여기에 대해서 증권사의 전망치를 좀 함께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진해의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0%나 늘어난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또한 15.3% 증가한 것으로 추정을 하면서 영업이익 기준 약 20%의 추정치를 좀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국제선 공급이나 여객도 증가를 했고 또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바로 이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27.6% 증가를 했다는 것이고요. 유효 좌석 킬로미터라고 하죠. ASK가 28.5%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ASK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ASK는 항공사의 공급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뭐 공급 좌석 수 곱하기 해당 노선의 거리 이렇게 곱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좀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만약에 1좌석을 가지고 있는 항공기가 1km를 운행한다고 한다면 1ASK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ASK가 28.5% 증가했다는 것은 진화의 공급 능력이 극대화가 됐다는 것을 저희가 좀 이해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국지선 수송 같은 경우 이 얼피케이도 31.2% 늘어난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얼피케이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유상 고객 수와 곱하기 해당 노선의 거리를 좀 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여객의 수송량을 좀 나타내는 지표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객 한 명을
1km로 이렇게 좀 운행을 한다고 한다면 1rpk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급력도 증가를 하고 그리고 이 실제로 여기 수소량도 좀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렇게 호실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진에어가 1분기에 좀 호실적을 낼 수 있는 이유들 실적인 통계로 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함께 짚어봐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이 차트적인 측면에 있겠죠. 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이 3월 말에서 4월 초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가 바로 진에어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적이 실제적으로 좀 좋게 나올 수 있을지를 함께 좀 알아봤고요. 따라서 이러한 면들이 좀 더 부각되면서 실제적으로 1분기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추세적인 상승 추세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라인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좀 차트를 크게 보시면은 이 라인대에서 저희가 앞서서 계속해서 좀 저항을 받았거나 아니면 지지를 받았던 흔적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인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장기 이동평균선인 480일선과 겹쳐져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기서 이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이 부근대에서 저항을 받을지 아니면 강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하면서 상승 추세로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 저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뭐 리스크적인 측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이런 유가적인 항공료적인 측면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달러적인 측면이 좀 부각이 되면서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항공료 같은 경우에 이제 항상 제가 매출 원가의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항공료가 상승을 하면 실적에 대해서 영업이익이나 이런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중요하게 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리스크는 현재 좀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의 환율 자체도 좀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환율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런 뭐 리스비 그리고 이제 구매 비용의 지급뿐만 아니라 이 여행력의 좀 차이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달러가 1,400원인가 2,400원 환율일 때 외국인들이 1달러로 환전을 하면 2,300원으로 되죠. 근데 이제 환율이 올라가지고 1,400원이 되면은 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여행 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외국으로 나갈 때 1,300원 원래는 1달러를 주기 위해 1,300원을 내야 되는데 1,400원을 내면서 비용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면 이 여행에 대한 심리가 좀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리스크적인 측면이 부각이 되면서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앞서 지지 저항을 받았던 라인대에서 지지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밑으로 하락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탈하고 하락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렇게 저점 추세선을 그은 이 선에서 앞서서 또 이렇게 지지받았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 부분들에 지지받을 수 있을지도 함께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진화의 실적적인 측면들을 함께 통계로 보면서 조금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